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신가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 정말 포근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어나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을 확인하는데 오늘 서울도 10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기온이 훨씬 포근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추워서 창문을 열어놓지는 못하지만요. 조금 더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침 일찍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 조그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에 우리 마음은 훨씬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캄캄한 밤에 잠드는 때보다 아침에는 그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느낌상 가벼워지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간밤에 또 많은 걱정으로 마음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시죠. 오늘 아침에는 보다 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이 시간은 대신 읽어주는 문학 이야기, 또 영화 이야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월요일 책 읽기 시작합니다. 대신 읽어주는 문학 이야기 김동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책 읽기가 뭐 계절은 없겠지만 김동국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떤 때 책이 잘 읽힌다? 아, 저요?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봄이 제일 잘 읽히는 것 같거든요. 네. 바깥으로 봄놀이를 안 가시는군요. 아니요, 봄놀이를 가긴 하는데요. 네.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네. 책을 야외에서 읽을 때 네. 예, 저는 좀 잘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외에서 읽으면 참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시끄러워야 집중이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괴상하십니다. 예, 조용한 도서관 이런 데서는 책을 아예 못 읽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서 예, 약간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고요. 그럼 시끄러운 정도가 이렇게 잘 맞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보통은 이제 커피숍 같은 데죠. 이제 봄날에 네. 뭐 볕 좋을 때 야외 테라스 앉아서 책 읽고 있으면 네. 네, 기분이 좋죠. 그래, 요즘 참 세상 좋아진 것이요. 네. 예전에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싫어했는데 네. 요즘은 참 왜 주인 없는 체인점이 그래서 참 좋아요. 네. 요새는 커피숍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아예 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가면 뭐 대여섯 시간씩 앉아 있거든요. 대여섯 시간 조금 심하셨다. 그래요. 요즘 그래서 카페 분위기가 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저희가 뭐 프랑스 카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거의 다 집에서 만나는 경우보다 밖에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그 주제 사람하고라는 작가의 죽음의 중지라는 책입니다. 주제 사람하고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정말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네. 혹시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그 영화의 원작을 쓴 분이고요. 네. 예,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죠, 98년도에. 네. 예. 이 작품이 이제 2005년 작품이거든요. 네. 사람하고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인데 1922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무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 2005년이면 83? 넷? 2005년. 네.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예. 네. 우리 나이로는 83, 84 정도. 네, 그렇죠. 예. 네. 그 작가가 20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죽긴 이제 몇 년 전인데 대단한 게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2009년에도 소설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정신력이. 네. 아마 체력도 되게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코앞에 두고 있는 나이인데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작가가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죽음의 중지. 네. 네. 그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네. 이 포르투갈 출신 작가인데 포르투갈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네, 프로필을 보면 이제 용접공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워낙에 집이 가난해서 집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기술학교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용접공 생활을 합니다. 네. 네, 한 2년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번역가나 신문에서 편집자로 있다가 47년에 그러니까 25세 나이에 이제 죄악의 땅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 발표한 후에 19년 동안은 1절 소설을 한 편도 내놓지 않아요. 네. 이 주제 사람하고는 이 포르투갈이 원래 카톨릭 전통이 워낙에 그렇죠. 센 나라인데 네. 이 무신론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네.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19년 동안을 공산당 활동에 좀 전념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공산당 활동을 전념하고 게다가 약간 신성모독적인 소설을 좀 써요. 네. 이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인간으로 묘사한.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 사회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아서 네, 결국은 네. 이제 나중에는 스페인으로 이제 거주를 옮기는데요. 어쨌든 1966년이죠. 44세 나이에 이제 다시 소설을 쓰면서 문단에 복귀를 하고요. 네. 사실은 좀 알려진 건 거의 60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네. 예. 그 상당히 좀 늦은 작가로서는 뭐 20대나 뭐 이럴 때 일찍 두각을 드러내고 천재성을 발휘한 작가라기보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히고 묵혀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가 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근데 죽음의 중지라는 제목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네요. 사실은 뭐 간단한 주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문학가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성찰한 바를 이제 쓴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의 중지가 이 설정 자체가 이렇게 돼요. 이 사라마고가 이런 설정을 이제 종종 즐겨 하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게 되죠. 네. 네, 한 네. 사람을 빼고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삶의 규칙과 절대적인 모순을 이루는 이 사실은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불안을 일으켰다. 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 세계가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건 아니고 요 나라 안에서 네.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죽음이 활동을 중지한 거죠. 네. 그런데 예. 죽음이란 말 자체에 우리는 좀 무거움을 느끼는데 네. 죽음 자체가 없다는 것도 역시 무겁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예, 될지.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네. 사람들이 네. 뭐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여류 작가가 수필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 가장 무거운 벌이 죽지 않고 계속 늙어만 가는 병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만 아파도 얼른 가서 치료하고 네. 혼자서 맞게 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전체를 보자면은 네. 죽지 않는 것이라는 건 정말 벌이로구나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걸 되게 반겨요. 뭐 네, 교통사고를 그렇겠죠. 당해도 죽지 네, 않고 네, 뭐 네. 병에 걸렸는데도 네. 죽지 않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형벌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이게 참 그게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필멸의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혹은 인류가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죽지 않는 네. 혹은 불로불사의 어떤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것도, 네.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진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삶의 본능의 결과일 텐데, 네. 이제 막상 아무도 죽지 않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 소설이 심각하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마냥 어둡고 무겁지만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장의사들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일단 뭐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의 취소를 요구하는 죽지 않으니까 이제 보험료를 받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연금도 고갈될 위기에 처하고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데 노동력은 없고 네, 노동력은 점점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건 이 나라의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네. 사회적인 위기가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러는데도 별 실효가 없죠. 예, 별 실효가 없는데 뭐 그 어느 날 이제 그 국경 근처에 한 가족에서 이제 뭐 병든 할아버지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병으로 오래 살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병으로 오래 살 수 없는 아이긴 한데 이제 더 이상 죽지를 않으니까 네. 예, 이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묘안이랄까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옆 나라는 예, 이 나라만 죽음이 기능하고 있고 예. 이 나라는 죽음이 중지돼 있고 네, 네. 이런 설정들이 사실은 이제 뭐 갑자기 죽음이 멈춘다던가 뭐 이 나라 안에서는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옆 나라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던가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뭐 포르투갈 혹은 보통 남미 소설들에서 많이 드러나는 이를테면 뭐 마술적 리얼리즘, 예,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설정이라던가 장치거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아주 너무 태연자약하게 이 소설 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자마자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가 죽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잡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죽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옆으로 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 뭐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 문제가 되는 안락사 문제하고 비슷한 그거 거죠? 하고도 사실은 좀 비슷한 거죠. 예, 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 같은데요. 그래서 비난을 받긴 하지만 뭐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중적이죠. 죽지 않는 건 분명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제 또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이제 정부가 그걸 1차적으로는 막죠. 그래서 이제 마피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러스해요. 네, 그러네요. 약간 씁쓸한 유머. 그래서 이제 마피아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일을 하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자경단을 조직해서 막는데 그렇다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연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마피아랑 뒤로는 이제 은밀한 거래를 하죠. 이것도 정말 그거예요. 저기 비유고 약간의 그 야유. 그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유이자 약간의 야유 혹은 뭐 조롱이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총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왕이 대단한 야유. 포르투갈은 이제 국왕이 있는 나라니까 왕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왕이 총리를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내가 마피아하고 뭐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볼 때 이제 총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하,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소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러니 그러네요. 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사실은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 눈먼자들의 도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 자체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뭐 인간 군상이랄까요? 뭐 그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장면의 묘사나 상황의 묘사가 치밀하게 계속 끈질기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뭐 아이러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작가가 이 죽음 혹은 우리 사회 뭐 이런 어떤 뭐 안락사 아까 말씀하신 안락사 문제라던가 이런 뭐 정부의 어떤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그래서 작가의 이 소설적 재미는 조금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80이 넘은 이 작가 아주 완숙한 철학적 깊이를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죽음이 기능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소설은 끝나지 않을 테고요. 네. 뭔가 반전이 있겠죠? 아, 이게 또 재밌는데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죽음이 이렇게 되고 이제 아무도 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소설이 여기서 이제 더 나가지 못하는데 어느 날 이 보라색 편지가 한 방송국 사장에게 날라와요. 뭐 날라오는 것도 아니죠. 이제 수신인도 없고 발신인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이 사무실 안에 이제 그 편지가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보냈냐면 바로 죽음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이제 죽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전반부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후반부로 가면 죽음이 의인화된 형태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죽음이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죽음이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그 서양 그림들 보면 왜 죽음의 신, 서양의 죽음의 신이 있죠. 이 해골 모양, 해골 전체 해골 모양에다가 큰 망토를 두르고 그 아주 자기 키보다 더 큰 낫을 들고 있는 이 죽음의 신, 딱 그 모습 그대로 묘사가 돼요. 예,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이것도 참 그런데 거의 7달 동안 아무도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7달이나 이제 아무도 안 죽였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종의 실험을 한 거다. 예. 근데 내가 볼 땐 이 실험은 실패한 것 같고 이제 다시 내가 내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제껏 7달 동안에 내가 계속 안 죽여왔으니까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이제껏 죽지 않았던 6만 명을 내가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6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겠다. 아, 친절하신 죽음시로군요. 알려주시고. 친절하다고 해야 될지 참 잔인하다고 해야 될지. 예. 그런 일대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내가 너무 불친절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쑥 찾아와서 사람의 목숨을 뺏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그 경고 편지를 보내겠다. 통보 편지를.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내야 안타깝지만 일주일 뒤면 기아의 생명이 돌이킬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끝남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의 충실한 벗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왜 죽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하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고를 받는다면 과연 친절했을까? 아, 이건 저는 더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으신다면 제가 오늘 계속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을 드리네요. 아니요, 재밌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요즘 유행어로 멘붕이 오겠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 반은 막 멘붕인 상태로 소비하다가 얼른 이거는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한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정리할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하루에 한 300여 통 정도를 보내거든요. 이제 뭐 남녀 150명 정도 전후로 해서.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죽음이 예상한 건 이제 일주일 동안 천천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거죠. 밀린 세금도 내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싸웠던 친구들 있으면 화해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으면 일단 공포를 느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시에 죽는다는 게 참 행복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근데 뭐 유언장을 작성하지도 않고 뭐 세금을 내는 뭐 이런 일 전혀 안 하고 뭐 적절도 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미루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네, 마치 네. 자기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네. 그리고 오히려 뭐 타락에 빠진다거나 뭐 어차피 일주일 후면 죽을 건데 네. 뭐 예상할 수 있듯이 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혹은 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 성당에는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 줄을 서고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재밌는 거는 네. 주제 사람하고가 원래 이제 이런 설정들을 던져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인간 군상들을 이제 면면히 관찰하고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지켜보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관찰자. 네. 이 입장에서 이제 소설을 그러네요. 전개하는데 물론 뭐 그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요. 이 소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줄거리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이상한 반전들이 나타나요. 네. 네. 네, 그 사이에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푸아님 오셨고 산너머 바람님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양산에서 전주로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목포 해남 장흥 보성. 네,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마련하셨는지. 미객님 2월 마지막 주네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그러죠. 뭉실님께서 음악 제목 물어보셔서 우리 정승조 씨가 달아놨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 대전인 꽃고양님께서 병아리 사진 또 올려주셨어요. 아주 저도 신기합니다. 그 조류들은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데 이제 굉장히 따라다니겠는데요. 달콤한 꿈님 김동국 선생님 반가워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닉네임 뭐라고 이거 설명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그 이메일 표현할 때 골뱅이 보통 골뱅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투골뱅이. 네, 띄어쓰기가 없는 책이라고 하셔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바로 오늘 김동수 선생님 설명하시는 죽음의 중지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띄어쓰기는 읽는데 말하자면 컴퓨터로 보면 엔터를 안 써서 네, 그냥 전체가 여유가 없게 예, 심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근데 이 저자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독자를 괴롭히고자 했을까요? 네, 이것도 많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개해드려요. 남산스카이님, 이번 그 백마고지역에서 모이시는 산행 버스로 모여서 갈 수 있다면은 가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합니다. 열차는 그 비용이 4배 정도 더 든다고요. 푸아님, 신이 잔인한 것은 맞는데 점점점 하셨어요. 이 책을 느낌을 써주신 거죠. 플리포도님, 저희 아버님께 속초 가시자고 며칠째 조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위험하다고 안 가신다고 합니다. 다 치워졌다고 설명해도 안 돼요 하셨어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조심스러우시죠. 행복한 둥이맘님 출첵합니다 하셨고, 맹철호님 소치 메달 집게 사진 올려주셨고요. 코코아님 소설가와 소설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 사람하고 주제 사람하고, 주제가 이 소설의 주제가 아니고요. 이름이 주제 사람하고입니다. 죽음의 중지. 네, 오케이 마리님께서 사람하고 사진 올려주셨어요. 아주 매우 신중하고 굉장히 마음이 깊은 분처럼 생기셨어요. 철학자 같이 보이십니다. 치우지아님, 사신께로님 무슨 뜻인가? 댓글 올려주실 때는 이 부족한 제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민한 구구님, 회사 실장님께서 출자금을 입금하셨어요. 꼬시느라 힘드셨어요. 이거 역시 무슨 다단계로 감사의 표현을 정말 몇 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단계. 네, 훌륭하신 다단계 하셨습니다. 네, 죽음의 중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나도 그 소설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고요.
이제 사람들은 죽음을 통고받고 막 우왕좌왕 네. 가진 현상이 다 벌어나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그 소설이라는 게 네. 뭐 물론 쓰는 작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이나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많이 구분을 네. 하거든요. 네. 제가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소설을 처음 쓸 때부터 소설 속에서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네. 자신이 어떤 목적지를 가는지 알고 있는 작가와 네. 자신이 어느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소설 자체를 따라가는 작가가 네. 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이제 딱 잘 짜여져 가지고 네. 뭐 반전도 있고 기승전결도 이렇게 딱 잘 짜여져서 네, 네. 예, 앞에 나온 것들이 네. 이제 복선도 잘 깔려 네. 있고 그게 네. 뒤에 드러나고 이런 물론 그것도 이제 소설의 재미인데 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그래서 갑자기 읽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네.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작가가 사실은 이 소설을 끌고 간다기보다 소설이 작가를 데리고 가는 네. 네, 그런 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죽음이 이제 활동을 정지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라색 편지를 보내는데 네. 이게 반송돼서 오죠. 그러니까 수신 거부를 한 거네요. 네. 네. 원래는 이 편지는 수신 거부할 수 없는 편지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손에서 버리려고 해도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네. 네. 태우려고 그래도 타지 네. 않고, 뭐 네.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네. 받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네. 되는 네. 건데, 아까 제가 마술적 리얼리즘 말씀드렸는데 이 묘사 되게 재밌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는 장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골 모양을 하고 망토를 두르고 낫을 들고 있는 이 죽음의 사신이 앉아가 책상에 앉아서 뼈로 된 그 손으로 펜을 잡아가지고 이제 네. 편지를 막 쓰거든요. 네. 아까 약간 동화같이. 예, 당신은 일주일 후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오늘 300통이나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네. 잠깐 이렇게 몸에 힘을 주면 이제 그 편지들이 착 가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편지 한 통이 반송이 되어 와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훔칫 놀라요. 다시 보내는데 두 번째 반송이 되죠. 강력하네요. 예. 이 죽음이 다시 한번 보내죠. 예, 다시 한번 인간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는데 세 번째 또 반송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죠. 예. 예. 근데 그 찾아간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시인이 되는 생일날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일 전에 바로 죽어야 되는 네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일이 지나도록 살아 있죠. 네. 이제 첼리스트예요.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첼리스트인데 그래서 죽음이 처음에 이제 자기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이 죽지 않는 첼리스트가 왜 도대체 죽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가만히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보고 이제 가서 리허설 하는 것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동정 혹은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에게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죽음이 거의 하나의 이 캐릭터로 의인화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존재이죠. 항상 그 지하의 골방에 앉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편지를 보내는. 근데 이제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최초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첼리스트는 이 죽음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제 죽음이 결심을 하죠. 이 남자 앞에 직접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편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여자로 변해요. 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원래 죽음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언어에 이제 성이 없는데 뭐 유럽 언어 쪽에서는 이제 남녀 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보통 여성형이죠. 그래서 이 30대 중반에 아주 어여쁜 여성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자신이 미리 써야 될 편지를 다 일주일간 써야 될 편지를 뭐 잔뜩 써놓고 몇천 통을 써놓고 그 한쪽에 세워둔 낫에게 그걸 부탁한 뒤에
이런 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이 편지를 내가 순서대로 놔뒀으니까 네가 매일매일 조금씩 보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를 찾아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거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혹은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떤 피부색이 어떻든 평등한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는 그렇죠. 일이 없는데. 근데 이때 이제 편애가 시작된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찾아가는데 워낙에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이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역시 이뻐야 뭐가 되는 것 같은.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 첼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이 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러다 이제 해고된다, 죽음.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변한 여성이죠. 네. 죽음이 변한 여성이 이 남자에게 이제 첼로를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바흐 모음곡 6번을 켜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 그 소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로스토포비치만큼 아주 근사하게 연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같이 여자와 그 잠자리에 듭니다. 네. 같이 잠자리에 드는데 물론 이제 죽음은 잠을 자지 않죠. 눈을 감지 않으니까 남자는 잠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전해줘야 될 편지가 있는데 편지를 못 전해주죠. 편지를 못 전해줘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보라색 편지를 죽음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편지를 태워버려요.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사실 이 남자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옆에 가서 다시 눕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눈꺼풀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거의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눈꺼풀이 덮인다는 건 뭐 인간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인간이 됐다기보다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첫 문장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첫 문장이 다음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 죽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 마치 악보를 보면 도돌이표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실은 시원한 결말은 아니긴 하지만 이 뭐랄까 죽음이 사실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 한 인간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첼리스트하고의 얘기가 이제 뒤에 제법 나오는데요. 그 장면들이 되게 참 재밌어요. 뭐라 그럴까 좀 설레기도 하고 두근두근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또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또 다른 불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소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뭐 다 어떤 행복한 결말, 다 불행한 뭐 결말 이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죠. 어떻게 보면 사라마구가 말년에 뭐 죽기 직전에 깨달았던 것 뭐 꼭 그때 깨달은 건 아니겠지만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지 않죠. 이쯤 되면 소설가가 물론 딱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뭐 결론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쪽 포르투갈이나 이쪽 남미 쪽 단편들을 보면 이거는 단편은 아니죠. 단편은 아니지만 단편들을 보면은 참 너무 현학적이지 않고 너무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에 녹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학 작품도 오늘 저는 처음 접하지만은 아주 무거운 주제를 아주 잘 우리의 생활사에 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읽어보면 그렇게 이게 페이지가 술술 잘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너무 오늘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읽어보시면 아마 뭐랄까 이 다른 소설가는 다른 어떤
이런 게 어떤 대가 예쁜 거구나. 네. 네, 그런 걸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수 선생님이었습니다.